자, 볼게요.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이렇게 나왔는데 먼저 중력에 대한 개념이 나왔지. 중력. 원래는 질량을 갖고 있는 모든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 그걸 중력으로 본 거거든. 자, 원래는 이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해요. 안 적어도 돼. 얘도 질량이 있고 얘도 질량이 있으면 이 질량이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해. 모든 만물은 있다.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그 뜻이거든. 근데 이 중에서 하나가 그 지구일 경우는 우리가 중력이라고 표현해. 요 만유인력을. 한 대상이 지구가 되면은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물체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 이거는 우리가 중력이라고 표현한다고. 결국 만유인력의 일종이야. 자, 이제 중력의 크기를 아예 식으로 적어드릴 테니까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중력은 거리 제곱에 관계되고, 그다음에 지구 질량 곱하기 물체 질량. 이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 그렇죠? 이거 이퀄이라고 하지 말고 이 물고기 표시로 해줘. 물고기 표시 뭔지 아냐 이거? 이거 비례 반비례인데 알아? 이게 2배 되면 중력이 2배 된다 그 뜻이야. 이게 3배 되면 얘도 3배 된다 그 뜻이고. 몇 배의 관계만 표현한 게 물고기야. 이퀄은 성립하지 않아요. 거리 제곱에 관계하고 질량의 곱에 비례한다고. 자, 여기 문제로 출제되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그림으로 보여줄 테니까 봐봐. 경우를 2개를 줘. 하나의 질량이 m이래. 또 하나의 질량은 m이고, 또 하나의 질량은 2m이래. 이 사이의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어. r만큼 떨어져 있어. 이때 작용하는 중력이 F라면, 만유 인력이 F라면, 만약에 얘 질량을 2m으로 놓고, 얘 질량을 2m으로 놓고, 얘 질량을 3m으로 놓은 다음에 여기 거리가 2r이 되면은 얘는 몇 F일까요가 시험 문제야.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 얘 몇 F일까? 이거. 이 비례 반비례를 정확히 알아야 돼. 어? 봐봐. 거리 제곱. 그 다음에 아까 뭐 지구랑 물체는 나왔는데 그냥 질량의 곱이라고 할게. 질량의 곱. 질량의 곱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 이거잖아. 그럼 식으로 표현해봐 얘는. 질량의 곱이 몇이야? 2m 제곱이죠? 다음에 저 거리의 제곱하면은 r제곱이지? 얘를 지금 F라고 놨다는 거야. 이게 비례식이 시작이야. 비례식이 시작. 그리고 두 번째는 요 둘의 질량 곱은 몇 m이야? 이것도 계산 못하는 거 아니지? 2 곱하기 3이잖아. 6m. 6m 제곱, 그 다음에 거리 제곱하면 어떻게 돼? 2r이니까 제곱 때리면 4r 제곱 되는 거지? 얘는 몇 F일까요? 요거 물어보는 거거든. 이거 비례식 풀면 끝나. 문제 푸는 요령이야 이거. 그럼 얘가 지금 몇이지? 2지 2. 문자 다 무시하고. 어차피 문자가 똑같잖아. r제곱분의 m제곱, r제곱분의 m제곱. 문자가 똑같기 때문에 무시해도 돼. 숫자 2를 F라고 놨다고. 그럼 얘는 숫자 몇이야 지금? 1.5지. 1.5. 지금 숫자 2를 F라고 놨으니까 2를 F라고 놨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1.5야. 1.5는 몇 F일까요? 이게 시험 문제로 나온 거라고 지금. 그럼 2가 1.5 되려면 4분의 3인 거 맞아? 2분의 1.5가 4분의 3인 거 아니냐고. 그럼 여기도 똑같이 4분의 3 때려주고 정답이 4분의 3F입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이야. 이 보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관식으로 자주 나오니까 적어놓으세요 이거. 얘는 4분의 3F다. 요게 이제 문제로 나온다고. 구하는 방법도 역시 메모해놓으세요 요거. 빈칸에다가 이 중력 가지고 계산하는 거. 요 이상 나올 게 없어. 요것만 할 줄 알면 돼. 좋아하세요? 자, 지금 배운 게 중력을 구하는 1번 방법이야. 2번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알아야 돼. 지금 이게 1번 방법.
단순히 질량과 거리 가지고서 몇 배 몇 배냐를 따지는 게 1번 방법이고 2번은 진짜 중력 그 자체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 답으로 몇 뉴턴이다 이렇게 적어야 돼. 얘는 그 비율을 보는 거지. 얘보다 얘가 4분의 3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걸 구한 거잖아 지금. 그 정확한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이게 1번 구하는 방법. 1번 구하는 방법이었고 2번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중력은 이거 중립 때 하는 거지. 질량 곱하기 9.8 하면 돼. 들어본 적 있냐? 질량 곱하기 9.8 하면 중력, 다른 말로 무게로 바뀐다는 거. 처음 들어보? 중학교를 정상 이수했으면 이용을 학교에서 배우는데 중력은 9.8에다가 질량 곱한 거. 학교 안 다녔구나. 알았다 이거? 질량에다 9.8 곱하면 중력으로 바뀐다고. 경모의 몸무게를 공개하겠습니다. 경모의 몸무게는 76kg이에요. 많이 뺐죠? 재작년만 해도 82까지 나갔었는데 6kg를 감량했어. 집어먹다 진짜 이만큼을 뺐다. 6kg. 다이어트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생활 습관 배운 능력. 운동량은 그대로야. 운동량이나 뭐나 다 그대로인데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살이 빠지더라.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신 분은 잘 들으세요. 생활 습관을 뭘 바꿨냐면 6시 이후 금식으로 바꿨어. 6시 이후 금식으로 바꿨더니 82kg가 76kg까지 내려가더라고. 바꾼 이유가 있어. 혈압이 너무 높아진 거야. 혈압이 120에 80이 정상인 거 140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리고 이걸 낮추려면 방법이 하나래. 네 배속에 있는 그 기름때를 제거해야 된대. 그때 살을 빼기로 했고 방법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습관 하나 바꿨어. 6시 이후에 금식. 이게 몸에도 좋아. 6시 이후에 금식한 다음에 최소한 그 공복 기간을 12시간 넘게 유지하는 거. 6시 이후에 밥 안 먹으면 새벽 6시까지 밥 먹을 일 없잖아. 되게 중요한 습관인데. 그 얘기 들어봤습니다. 성인병이라고 하지. 40 넘어가면 이제 몸이 하나씩 망가져. 보통 대사 부분에서 망가지는데 뭐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이게 다 생활 습관에서 나오는 거고. 생활 습관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게 밤에 먹는 거야. 야식. 야식 먹는 게 제일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야식 맛있지. 특히 이제 술 먹는 사람들은 야식을 피할 수가 없어. 왜? 술자리가 기본적으로 10시 뭐 이럴 때 일어나니까. 야식이 진짜 몸에 안 좋아. 왜 안 좋냐? 그냥 내가 쉽게 얘기해볼게. 네 몸 중에서도 소화기관한테 야근시키는 게 야식이야. 얘도 쉬어야 되지 않겠냐? 야 심지어 뇌도 쉬어. 하루에 8시간 정도는 오프하지 않니? 잠을 자면서 아무런 생각도 안 하게끔 오프를 시켜주지 않아? 아무것도 안 시키잖아. 편하게 쉬게 해주잖아. 8시간 정도를. 야식 처먹는 애는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11시 됐으니까 술 먹고. 그럼 위나 소장이나 이런 애들 기준으로 쉴 시간이 있겠냐? 쉴 시간이 없겠지. 근데 그런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한다고 쳐봐.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음식으로 쳐주면서 다른 애들 다 쉬어. 내가 위인데, 내가 위세포야. 위세포인데 저 보니까 뇌도 쉬어. 저기 보니까 발가락도 쉬어. 저기 보니까 손가락도 쉬어. 다 쉬는데 나만 계속 일하고 있어. 엿 같겠냐 안 같겠냐. 기분이 안 좋겠지? 그치? 이 주인이 원망스럽겠지? 안 그럴까? 주인은 그렇게 살아갈까? 계속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까? 쉬지도 않고 계속 일 시키는데. 그래서 반란 일으키는 거야. 나네! 그렇게 암세포로 바뀌어요. 딱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줬어. 위암으로 맛이 갔거나 뭔가 소화기관 쪽에서 암이 발생한다. 쉬는 시간 안 줘도 제일 커. 물론 유전적인 영향도 있지만 쉬는 시간 안 주면 계속 폭사시키면 내가 회복될 시간이 없어갖고 맛이 간다고. 전혀 오지 마. 경모가 76kg예요. 자, 여기다가 9.8을 곱하게 되면 그게 나의 중력. 내가 느끼는 지구가 날 당기는 힘이라고. 이때 단위는 뉴턴으로 바뀐다. 뉴턴으로 바뀌어요. 근데 정확히는 이게 9.8이 미터/세컨드 제곱인데 이따가 설명해줄게. 이거 아마 중학교 때 이거 강조 안 했을 거예요 선생님. 76에다 그냥 9.8 곱해서 뉴턴으로 바꾼다 이것만 알려줬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단위는 아마 안 알려줬을 거야. 내가 이따 설명해줄게요. 이렇게 곱하게 되면 뉴턴으로 바뀌는 건데 숫자가 너무 조잡하지? 암산하기 힘들지 않아? 이걸 뭐 암산하기 쉽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고 암산이 잘 안 돼.
그래서 주로 쓰이는 게 뭐냐? 이 9.8 대신에 10을 많이 써. 여러분들도 시험 문제로 출제되면 10을 더 많이 쓸 거야. 9.8 곱하는 건 중딩 때 많이 하고 여기다가 10 곱하는 거는 고딩 때 많이 해. 알겠니? 그래서 76에다가 그냥 10 곱해갖고 766톤이야. 이런 식으로 계산한 거야. 이건 지금 그냥 약이라고 보시면 약 760이야. 됐어요? 이게 보통 문제 풀면은 10으로 주어진다고. 10으로 주어지는데 9.8 물론 9.8 주어질 때도 있긴 해. 시험 문제 풀다 보면 10으로 내는 게 한 70에서 80%. 9.8 내는 건 약간 그 산수적으로 연모라는 거거든. 그런 거 빼고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두 번째, 요식 이제 이해 갔죠 이거? 중력은 질량 곱하기 9.8로 구할 수 있더라. 됐어. 그럼 중력 구하는 거 두 가지 설명드렸고요. 책에서 중요한 부분만 밑줄 놓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질량이 클수록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커진다는 얘기거든. 이 중력이 클 조건이야. 중력이 클 조건이 첫 번째 질량이 커야 된다. 두 번째는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야. 거리 제곱에만 비례한다. 다음에 질량의 곱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 오늘 나눠줄 가제 파트에서 아예 중력 부분만 따로 있어. 중력 부분. 이거 계산하는 파트만 아예 따로 있어. 이거 질량에다 9.8 곱하는 또는 이렇게 질량의 곱,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라는 포인트 있으니까 잘 풀어보시고. 그다음 이제 중력에 의한 운동 상태 변화에서 가속도 운동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요거 잘 봐봐. 속력 vs 속도. 우리가 중딩 때는 속력을 다뤘으면 고딩 때는 속도를 다루게 돼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어. 자, 속력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분의 이동거리 이렇게 성공하지 않니? 이거는 뭐 아주 어릴 때부터 뭐 수학이나 과학에도 계속 나오는 개념이잖아. 윤아, 눈 떠 임마. 수업하면 얘기 깨는 게 한 20번은 되는 것 같아. 아, 괴롭히지 마. 두 번째,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 시간분의 변위로 구한다고 해. 변위. 처음 듣는 사람 있을 거야. 변위를 한글로 좀 풀면은 위치 변화라는 뜻이야. 위치 변화. 위치 변화. 개념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드릴게. 봐봐. 철수가 A에서 B까지 쭉 걸어가. 이게 4m였대. 다음 B에서 C까지 쭉 걸어가. 이게 3m였대. 그럼 철수가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게? 7m. 이런 것도 대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당신은 7m. 이동거리가 7m. 그럼 무조건 그냥 10초 걸렸다고 치자. 그럼 이 7m를 10초로 나누게 되면 그게 속력 아니야? 그럼 다음은 몇이지? 0.7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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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당 0.7m 갈 수 있는 빠르기다. 이거거든. 근데 변위는 뭐냐면 위치 변화예요. 위치 변화. 위치 변화는 처음과 끝만 보는 거예요. 가운데 경로는 안 봐. 처음과 끝의 위치가 얼마큼 바뀌었냐만 보는 거야. 그러면 A에서 출발해서 C로 끝났지. 그 위치 변화가 요만큼이 위치 변화가 된다고. 그럼 요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 그렇지. 그 피라고라스리즘이라고 있어요. 들어봤니? 피라고라스리즘. 5m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자리에 5m가 들어가는 거고, 요걸 시간 10초로 나눠주면, 이걸 시간 10초로 나눠주면 답이 0.5m/s. 이렇게 나온다. 똑같은 운동인데 속력과 속도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 알겠죠? 다음 하나 더. 변이라고 하는 거는 좀 독특한 애인데, 위치 변화라고 했잖아. 위치 변화. 위치 변화. 위치 변화를 변이라고 하는데, 얘가 특징이 크기가 있는데 두 번째 방향도 있는 값이야. 방향. 그래서 이 경우 내가 속도를 이렇게 있잖아. 변이가 방향이 있다니까. 5m인데 방향을 원래 표시해줘야 돼. 변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건 이렇게 적으면 돼. 북동쪽으로 5m 갔다. 이게 변이지. 북동쪽으로 5m 갔다. 그러면 얘는 북동쪽으로 0.5m/s로 간다라고 하는 게 속도야. 그러니까 변이가 방향이 있는 값이기 때문에 속도도 방향이 붙어야 된다고.
알겠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 거야. 크기와 방향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우리가 동서남북 쓸 일은 아주 특별한 문제 빼고는 없어요. 왜냐? 고등교육과정상에서 물체의 움직임을 우리는 직선상에서의 움직임밖에 다루지 않아. 그냥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또는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가든가 이거밖에 없어. 우리가 평면상에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 걸 다루지 않는다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걸 다루지 않는다니까. 쭉 뻗어서 가거나 쭉 뻗어서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쭉 뻗어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이라고.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방향을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어. 한쪽을 플러스로 잡으면 반대쪽을 마이너스로 잡으면 되거든. 물리에서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크기의 값이 아니야. 방향의 값이야. 방향의 값. 플러스가 만약에 오른쪽 방향이었으면 마이너스는 왼쪽 방향을 의미하는 거라고. 알겠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m/s가 있고 플러스 1m/s가 있어. 숫자로 따지면 마이너스 3이 큰 거야? 1이 큰 거야? 수학적인 개념으로? 아니 마이너스 1이 큰 거야? 플러스 1이 큰 거야? 마이너스 3과 플러스 1 중에서 누가 크다고 그래? 양수 쪽으로 가야 큰 거 아니야? 나 산수배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맞지? 양수 쪽으로 갈수록 큰 수로 보잖아. 그냥 수적인 개념으로 보면 마이너스 3보다 플러스 1이 크다고 한다고. 근데 과학에서는, 물리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 단순한 방향에 불과하다니까? 그럼 누가 빠르니까? 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내가 빠른 거야. 내가 뭐 얘기했는지 알겠어? 수학과의 차이점은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단순한 방향을 표시하는 기호일 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크기를 따질 때 쓰는 게 아니야.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러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수학이랑 달라. 플러스를 적어주지. 이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을 우리는 플러스랑 마이너스만 뭐야 이거?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이용해서 표시를 할 거예요. 정해진 규칙은 없어. 어디를 플러스를, 뭐 오른쪽을 플러스로 해라, 뭐 위를 플러스로 해라 이게 아니야.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지. 처음 이동 방향? 처음 이동 방향을 보통 플러스로 잡고 그 반대를 마이너스로 잡아. 수학은 좀 다르지. 수학은 정해져 있어요. 좌표가. 이렇게 하면 수학은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잖아. X축에서 오른쪽이 플러스, 여기는 Y축에서 여기가 플러스 이렇게 잡잖아. 맞아? 과학에서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저 처음 이동하는 방향을 주로 잡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물체가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왼쪽 플러스로 잡을 수 있어.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을 수 있고. 알겠어?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니까. 알겠죠?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어. 이렇게 위아래의 움직임이라고 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플러스가 어디야? 여기가 플러스지. 근데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주로 다루는 건 낙하를 다룰 거거든. 낙하를 다룬단 말이야. 놀랍죠? 자, 낙하를 다룬단 말이야. 낙하를 다루다 보니까 처음 이동 방향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는 게 훨씬 많이 나와. 수학이랑 확실히 다르지? 아래쪽 플러스 잡는 게 훨씬 많아. 얘보다. 근데 물론 위를 플러스로 잡고 밑을 마이너스로 잡고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알겠지? 출제자 마음이야. 문제 푸는 사람 마음이고 출제자 마음이라고. 여튼 이 방향을 표시하는데 우리 직선상에서의 움직임만 다룰 거기 때문에 플러스랑 마이너스로만 표시할 수 있으면 된다고. 알겠죠? 이제 플러스는 보통 처음 움직이는 방향으로 주잖아. 알겠냐? 자, 우리 하나 더 해보자. 잘 그렸냐? 원 같냐? 원 같아? 잘 그랬어. 자, 여기가 스타트고요. 반지름이 3m라고 합시다. 반지름이 3m야. 자, 여기서 처음 여기서 출발을 해갖고 여기로 돌아왔어. 여기서 출발해갖고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쭉 돌아서 다시 원래 들어왔다고. 그러면 이동거리 물어보면 몇이지? 이동거리 계산되냐 이거? 그렇지, 6파이. 맞아? 6파이. 이동거리는 6파이 뭐야? 변이는 위치 변화는 없지. 0이야 0. 위치 변화는 0이라고. 여기서 이동하는데 만약에 10초 걸렸다고 치면 요거 가지고서 속력을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 속력은
0.6파이미터/s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야. 돼? 근데 속도를 물어보면 이 변율 기반으로 속도를 물어보면 속도는 몇이 나와? 0이 나온다고. 이런 식으로 속도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분명히 움직였는데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이해했어? 이런 특이한 경우가 있어. 하나만 더 해보자. 여기서 출발해갖고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났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났대. 여기 이때 이동거리랑 변이 한번 보여보자. 이동거리 몇 나와? 몇? 3파이. 아 여기다가 지름 그냥 이거 나누면 끝이잖아. 3파이라고 3파이. 변이는 몇 나와? 그렇지. 여기서 1로 빠진 게 6m잖아. 그래서 변이는 6m라고 대답한 거야. 그럼 똑같이 만약에 속력과 속도를 구하라고 치면은 얘는 0.6 얘는 0.6이 될 거고 0.6파이가 될 거고 아니 뭔 소리야 0.3파이가 될 거고 얘는 0.6m/s가 되겠지. 이해가? 이런 식으로 이동거리와 변이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럼 속력과 속도 개념적 차이 알겠어요? 응. 그럼 이제 하나 더 가속도 해볼게. 가속도. 내가 한자 쓸 수 있는 게 몇 개 없는데 가는 쓸 줄 알아. 가, 짠, 가. 무슨 가인지 아냐? 오, 그 더할 가야. 가감한다는 표현 들어봤어? 가감, 가가 더하는 거고 감이 빼는 거잖아. 이제는 뭐 과학하라서 한자까지 해야 되는 표현인데 더할 가라고 더할 가. 그치? 근데 이 가속도는 만약에 플러스 7이라는 값에다가 플러스 3을 더할 수 있지. 맞아? 근데 마이너스 3을 더할 수도 있어요. 가속도의 개념에서 이 가라는 표현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야. 플러스 3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이 되면 몇으로 바뀌어? 플러스 7에서 3이 더해지니까 플러스 10이 되지 이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플러스 4가 되지? 맞냐? 이때 얘도 가속도고 얘도 가속도야. 얘 지금 느려졌지? 이거는 빨라졌잖아. 빨라짐. 이거는 느려짐이잖아. 빨라졌을 때 가속도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아? 괜찮아. 뭔가 속도가 더해졌잖아. 가속도. 이걸 보고서 자꾸 개념을 만들고 싶은 거지. 감속도라는 개념을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 개념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라고? 플러스를 더하냐? 마이너스를 더하냐의 차이인 것 뿐이야. 얘도 가속도인 거고 얘도 가속도인 거야. 마이너스로 처리해도 가속도인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단순한 방향의 의미밖에 없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의 의미밖에 없다고. 가속도가 플러스면 빨라진다. 가속도가 마이너스는 느려진다가 아니야. 예를 들면 그냥 마이너스 7로 움직이고 있었어. 속도가 마이너스 7이야. 얘가 플러스 7이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으면 얘는 왼쪽으로 가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서 가속도로 플러스 3을 주는 거랑 마이너스 3 주는 거랑 해석을 해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느려지는 게 되지. 가속도가 플러스인데 느려진 게 되잖아. 얘는 가속도가 마이너스인데 오히려 마이너스 10으로 빨라지는 게 되잖아. 그럼 또 나온 거라고. 뭐? 플러스 마이너스는 방향만 의미하는 거라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 중에 하나가 이 가속도에서 가속도 부호가 플러스면 빨라진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야. 반대로 부호가 마이너스면 느려진다도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라고. 가속도의 부호, 속도든 가속도든 부호는 방향만 의미하는 거라니까. 빨라진다 느려진다가 아니고. 그럼 이걸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고칠 수 있냐? 부호가 같으면 빨라진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표현이야. 예를 들면 플러스 방향으로 7로 가고 있었어. 이때 가속도가 플러스 3에 의해서 빨라진다고. 마이너스 방향으로 7로 가고 있었어. 이때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3에 의해서 빨라진다고.
부호가 같아야지 빨라지는 거라고. 부호가 반대면 느려지는 거고. 하나씩만 적어도 되지. 또 적어야 돼? 뭐 부호가 마이너스면 느려진다 x 한다. 부호가 같이 그럴 필요 없죠? 부호가 반대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만 적으면 안 돼? 괜찮지? 이거 두 개. 되게 중요한 편이니까 가속도 옆에다 적어놓으면 돼, 빨리. 가속도 옆에 빈자리 있지? 빈자리 옆에다가 이거 가속도 하고서 이거 적어놓고 이해가 잘 안 된다. 얘까지 적어놔. 예시까지. 제일 많이 나오는 오답이고 알려줘도 자꾸 틀려. 서로 스크린친다 이거. 적어놓으세요. 이것도 다 적어놓으면 좋긴 한데 안 적겠지? 저 가속도라도 좀 적어놔. 이거는 이제 이해했다고 치고 넘어갑시다. 자, 가속도 개념 알려드렸고 가속도가 플러스 3이다가 빨라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알겠지? 플러스 3인데도 느려질 수 있어. 언제? 이렇게 하면 처음 움직이는 방향이 마이너스였으면 가속도의 부호가 플러스여도 느려질 수 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걸 체크하시고, 자, 이 가속도의 예로 내가 그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할게요.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건 큰 건물이 있다고 치자. 63빌딩 할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63빌딩. 63빌딩에 가면 인어공주가 있었는데 옛날에. 63빌딩 가봤어? 여기 내용 수족관이 있어. 그 수족관에서 헤엄치는 인어공주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거거든요. 최근 소식 들어보니까 수족관 불이 다 왔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하도 안 와갖고 63빌딩에 더 이상 이제 인어가 없어요. 자, 63빌딩 가자. 이거 수치도 좀 많아볼까? 제가 250m 정도 돼요. 나중에 뭐 계산할 때 써야 돼. 여기서 이제 자유낙하를 할 거예요. 아! 하고 떨어지는 거야. 누구를? 너를. 너 하하 하고 떨어지는 거야. 그럼 처음 순간, 0초 때라고 하자. 처음 순간에 너는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0m/s다라고 해도 되지? 맞아? 자, 1초가 지났어. 1초가 지나면은 몇이 된다고 그래? 9.8이 된다고 그래. 9.8. 또 1초가 지나가고 2초가 되는 순간이면 몇이 되지? 19.6. 하나만, 두 개만 더. 그 다음에 29.4. 29.4. 마지막 4초 정도 흐르면 39.2가 되겠죠? 맞아? 이때 자, 이 사이에 시간이 얼마큼 흘렀지? 1초 흘렀지? 이 사이에 1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큼 바뀌었어? 9.8m/s만큼 바뀌었지? 맞아? 1초 동안에 9.8m/s씩 바뀌었잖아. 그렇게 해서 나온 게 9.8m/s 제곱이라고 하는 개념이야. 가속도의 단위가 m/s 제곱이 된다고. 왜? 이것 때문에 1초당 몇 m/s씩 바뀌었으니까 초를 두 번 나눈 게 되는 거지. 미터를 초를 두 번 나눈 게 되니까 세크 제곱이 되는 거라고. 하나 더 구해볼게. 여기 사이에 가속도 구해볼까? 역시 시간을 몇 초 흘렀어요? 아니야, 조금 더 멋있게 해보자. 여기 사이에 해보자. 이렇게 시간 몇 초 흘렀어? 2초 흘렀지? 2초 동안에 속도가 얼마큼 바뀌었나 봐봐. 항상 변화량은 나중 빼기 처음이야. 나중 빼기 처음. 나중 값은 39.2. 다음 처음 값은 19.6.
맞아요? 요거 계산하면 요게 19.6이지. 19.6을 2로 나누니까 몇 나와? 또 9.8 나오지? 그래서 가속도가 9.8m/s 제곱으로 또 나온다고. 모든 지점을 계산해봐도 다 똑같아요. 이거 실제로 실험하면 나오는 데이터거든. 이걸 보고 우리는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하는 거야. 중력 가속도 9.8. 초당 9.8씩 바뀐다. 알겠니? 이렇게 해서 나온 거야.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개념이. 이거를 시험 문제에 따라서 10m/s 제곱으로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계산에 따라서 9.8이라고 하면 9.8로 계산하면 되고 10이면 10으로 계산하면 돼. 됐니? 자, 이 구한 방법 얘기해보자. 이 가속도 구한 방법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으로 계산하면 돼. 속도 변화량. 맞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요거 2초 동안의 변화량이 지금 19.6이었잖아. 이렇게.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계산해서 9.8이 나온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고,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 나중 값에다가 처음 값을 빼주면 돼. 나중 값에다가 처음 값을 빼주면 된다. 동의하냐? 처음 속도를 빼주면 된다. 맞지? 이게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야.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또는 시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됐죠? 이렇게만 주면 참 좋을 텐데, 너그 선생님들은 그렇게 배려심이 깊지 않아요. 왜냐? 지금도 내가 분필을 들고서 열심히 쓰다 보니까 손이 아파. 힘들어. 한글로 이렇게 쓰면 너무 힘든다고. 그래서 기호를 써, 기호를. 기호로 적어볼게. 가속도라고 하는 거의 기호는 뭐냐? A라고 적어요, A. 영어로 accelerate. 가속하다. 아빠가 차에서 이렇게 밟을 때 엑셀 밟는다 그러잖아. 악셀 밟는다, 엑셀 밟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거야. A. 가속한다는 뜻이고요. 다음 시간은 어떻게 표시하냐? 델타 T로 표시해. 무슨 T? 델타 T. 이 델타 변화량이라는 뜻이거든. 변화량. 변화량. 이게 왜 저렇게 시간을 델타 T로 정의하면 지금 몇 시 몇 분이야? 8시 13분. 8시 13분이라고 내가 이렇게 적으면 이거는 시각이라고 해요. 시각. 엄밀한 개념으로. 이 순간인 거야, 지금. 8시 13분이라고 하는 이 순간을 우리가 시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뭐 지금 쉰 다음에 이따가 10분 뒤에 들어오세요. 그럼 너네가 23분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8시 23분이라고 하는 것도 시각이야, 각. 시각. 그러면 시각과 시각 사이에 이 사이 간격이 시간이야. 간격이 시간이라고. 변화량인 거지, 결국은. 그래서 델타 T라고 표시하는 거야. 변화량이니까. 이게 그냥 T라고 안 하고 델타 T라고 하는 이유가 변화량이라서. 시각과 시각 사이의 그 변화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이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델타 V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이게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라고. 또는 이렇게 적어도 돼. 델타 V 대신에 V 나중 빼기 V 처음 이렇게 적어도 돼요.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렇게 적어도 되고. 이게 가속도 구하는 방법. 왜? 궁금하잖아. 알려줘. 예린아! 갑자기 지금 불러서 놀랐겠지? 내가 불러봤어. 다음 주에 예린이 오기 전에 내가 영상을 보낼 거거든. 예린 집 다음 주에 와요. 2주 남았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네. 내가 수업하면서 예린아 몇 번 불러올게. 내가 수업 중간중간에 한 번씩 부르면서 내가 몇 번 부르는지 얘기해라. 안 보면 모르거든. 봐도 잘 모르고 하다고? 왜 깜짝 놀라잖아. 갑자기 내 이름이 나오면 안 놀라나? 승아는 강의 다 봤어. 거기 내가 승아 이름 몇 번 불렀어? 오케이, 알았어. 진짜 봤구나. 됐어요. 제가 가속도 나와. 야, 단위 뭐 쓴다고? 요거 니 체크해야지. 단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을 쓴다. 맞지? 왜?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눴으니까 세크로 2번 나누는 효과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곱 붙인 거야. 가속도만이 이걸 쓰면 중력 가속 여기 이제 중력 가속도거든. 안 써져 있네. 잠깐만 이 제곱이 안 나오게 해서 안 되겠다. 이걸 보고서 옆에다 적어놔. 중력 가속도는 중력에 의해서 속도가 변하는 거는 9.8m per 세크 제곱 이렇게.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세요.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뉴턴이 한 말이야. 내가 한 말이 아니야. 뉴턴이 한 말이야. 뉴턴이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을 해봤어. 가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 질량에 반비례하더래. 질량에 반비례한다. 즉 내가 이렇게 미는 거야. 이 정도로 미는 거야 내가. 이렇게 미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거 다 써있네. 봐봐. 카메라 나오겠지. 가벼운 물체가 있고 무거운 물체가 있어요. 하고 미는 거야. 똑같이 밀어볼게. 똑같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책좀 못 느꼈니? 똑같은 거 만드는데? 더 작은 힘으로 해볼게. 딱방으로. 똑같은 힘. 얘도 이렇게 딱방으로 때리고 얘도 딱방으로 때릴 거야. 둘의 운동 변화를 봐봐. 얘의 속도 변화. 봤지 방금? 눈으로 본 게 속도 변화한 거야. 그럴 것 같지 왜? 인식이잖아. 이 정도? 야, 똑같은 크기 힘으로 때렸는데 질량이 크니까 가속도, 즉 속도 변화가 잘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래서 질량에 반비례한다라고 적은 게 질량을 분모로 넣은 거야. 분모 커지면 전체 숫자 줄는 건 알아?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분모가 커지면 전체 숫자 줄지? 그걸 표현한 거라고. 질량이 커지면 가속이 잘 안 된다고. 네? 근데 두 번째, 힘에는 비례 안 돼. 힘. 내가 지금 딱방으로 이렇게 한 대 쳐. 이렇게 한 대 쳐. 근데 이거를 내 손가락으로 쳐볼게. 이렇게. 주먹으로 쳐볼게. 봤냐고. 힘이 세지니까 가속이 더 잘 되지. 힘에는 비례한다 그 얘기야 지금 문제에다 지우는 게. 1분의 1보다 1분의 2, 1분의 3, 1분의 4가 점점 커지는 거 맞지? 그래서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한다라는 관계를 찾았어. 내가 찾은 게 아니고 누가 찾았다고? 뉴턴이 찾았다니까. 가속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방금 봤던 시간분의 속도 변화다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고. 질량에 반비례하고 힘에 비례하는 각 이렇게. 이거를 이퀄로 맞춰버려요. 얘가 이퀄로 맞춰. 어떻게 되나 봐봐. 식으로 표현할게. 지금부터 한글로 안 쓰고. 가속도는 아까 A라는 기호 쓰기로 했죠? 질량은 너무 유명해서 알 것 같은데 알파벳 못 써. 질량의 기호. M. 힘 기호도 유명해서 알 것 같은데 F. 이거 많이 이게 M이 그 질량 mass, F가 force 힘, A가 악셀. 요거 가지고서 가속도를 질량분의 힘이라고 뉴턴이 정의를 했다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라고도 했지만 요렇게도 표현할 수 있더라 이거야. 자 여기서 식 바꿔볼게. F는 하고서 식 바꿀 수 있잖아. 어떻게 적을 수 있어? M 곱하기 A라고 적을 수 있지. 이게 뉴턴의 가장 큰 업적이에요. 뉴턴은 힘을 정의한 사람이야. 사과가 떨어지는 게 왜 너네 뉴턴하면 떠오르는 게 사과가 떨어지는 거밖에 없지 않냐? 그 사과를 통해서 뉴턴이 깨달은 게 뭐야? 뉴턴이 사과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힘을 정의한 거야. 지금 뭐가 변화가 생겼지? 사과에게 가속도의 변화가 생겼다고. 멈춰있던 게 갑자기 속도를 붙이고 떨어지기 시작했잖아. 가속이 생겼잖아. 그 가속이 생긴 거에 대한 원인이 뭐라는 거야? 힘이라는 거야. 그래서 최초로 힘을 정의한 사람이 뉴턴이고, 요 F는 그래서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야. 봐봐. 질량 아까 단위가 뭐라고? 킬로그램. 가속도의 단위가 뭐라고?
미터 퍼 세크 제곱 맞아? 그 뉴턴이 주장했던 힘의 단위는 처음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에요. 이게 원래 진짜 힘의 단위야. 뉴턴이 제시했던 힘의 단위가 이거였어. 뉴턴이 사가 떨어지는 거 보고서 만들어내는 단위가 이거라고.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을 힘의 단위로 씁시다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지금 딱 이거 10번만 거기 종이에다 적어봐. 지금 그냥 상상만 해봐. 10번을 적는 상상을 해보면 졸라 귀찮죠? 너무 길지 않아? 너무 길잖아. 그래서 뉴턴이 아니고 후세 과학자들이 힘의 단위를 새롭게 정의한 거야. 뉴턴은 이렇게 정의하고 끝났어.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하고서 힘의 단위로 끝냈는데 후세 과학자들이 쓰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든 거야. 그 뉴턴의 업적을 기릴 겸 n이라고 적고서 뉴턴이라고 읽기 시작한 거지. 이걸 설마 뉴턴이 있겠냐? 뉴턴이 지가 힘의 개념을 정의를 딱 하고서 앞으로 이 힘은 뉴턴이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건 병모가 힘을 정의하고 앞으로 10병모, 20병모, 30병모로 불러주세요 라고 똑같은 거야. 그런 똑바로 같은 새끼는 아니었다고 뉴턴이. 후세 과학자가 한 거야. 알겠죠? 원래 진짜 힘의 단위는 뭐였다고? 뉴턴이 제시했던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다고. 이걸 후세 과학자들이 n이라고 적고 뉴턴이라고 읽기 시작했더라라고 하는 것까지 필기하고서 시세요. 여기까지.